컨셉도 다 잡았고 가구나 컬러나 레퍼런스 이미지도 다 찾았대요. 아 이거 그냥 내가 작업자 섭외해서 해볼까? 요새 스레드 보면 좋은 목수 반장님 만나가지고 그분의 누구도 소개받고 누구도 소개받았고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아니면 릴스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2026년 기준으로는 평당 100만 원, 30평이니까 3천, 50평이니까 5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공간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백스페이스입니다. 요즘 이제 인테리어 업계가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사실 업체에서는 체감상 많이 느끼긴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고객분들이 이렇게 확 와닿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문의량이 떨어지질 않아요. 사실은 한 8천에서 1억 미만 고객분들은 그렇게 막 와닿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뭐 뉴스에서는 페인트가 뭐 30% 50% 올랐다, 본드를 못 구한다 뭐 이렇게는 나오지만 그래도 여차저차 구할 수는 아직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만 봐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더라고요. 저희도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럴수록 지인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는 뭐 여차저차 준비가 잘 돼가는데 인테리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은 이제 저희한테 그동안 들어왔던 문의나 사연을 조금 받아왔어요. 사연을 토대로 어떤 기준으로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면 될지. 저희가 사실 이런 주제를 많이 갖고 오긴 했어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영상 이런 걸 많이 갖고 오긴 했는데 오늘 사연들이랑 이런 주제들을 보니까 느낀 게 딱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오셨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동안 저희가 약간 크게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엔 좀 디테일하게. 뭐 한마디로 쓸만한 주제 다 썼다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사연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식 베이스의 요리 주점을 준비 중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힙한 가게들을 가보면 일부러 마감을 거칠게 한 날것 느낌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데 주변에선 음식 파는 곳이 지저분해 보이면 어떡하냐고 되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깔끔하게 가자니 너무 평범해질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이건 단순히 거친 게 좋냐 깔끔한 게 좋냐 이 취향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매장을 손님들한테 어떤 브랜드로 각인시킬 거냐, 요 메시지를 어떻게 줄 거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방금 말한 힙한 거랑 깔끔한 거에 약간 메시지가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먼저 중식 베이스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중국을 많이 갔다 와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도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 엄청 많이 찍어주시는데 60-70% 이상이 뭐 홍콩 야시장 느낌, 이 사진들을 많이 주고 거기서 느꼈던 경험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경험들을 지금 듣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시장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날 것에 대한 컨셉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날 것으로 컨셉을 잡으면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 중식 특유의 이 불맛과 강력함, 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성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확 끌어올려야 됩니다. 맞아요. 저희 프로젝트 중에 이제 JJ하우라고 중식 베이스의 술집인데 완공하고도 친구들이랑도 몇 번 가봤는데 확실히 그 시각적인 재미가 있어요. 벽면 거친 것과 음식들도 아무래도 조금 다소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마치 내가 중국인가 이제 취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재밌었던 공간으로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깔끔한 컨셉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깔끔함은 고객한테 완성된 미학의 느낌을 전달합니다. 미학까지 모던한 느낌을 주는데 그 모던한 느낌이 고객한테 어떻게 와닿냐, 모든 선과 면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공간은 좀 섬세한 그리고 정갈한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들잖아요. 고객들은 본능적으로 신뢰감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급 식당이나 다이닝 그런 곳들이 좀 깔끔한 인테리어를 선택하는 이유겠네요. 그렇죠. 뭐 라인이 딱딱 떠떨어져 있고 마감재 선분리가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정리하자면 날 것은 좀 에너지, 깔끔함은 신뢰, 고급스러움이겠네요. 그렇죠. 고객분한테 사실 공간의 느낌을 줄 때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일 먼저 저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게 근데 한식, 뭐 백반 이런 데서는 안 통해요. 결국 선택의 기준은 뭐냐? 우리의 메인 이제 요리가 어떤 공간이랑 어울릴 거냐, 이거를 제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던 와중에 생각났는데 날 것이라고 하면 JJ하우고 마곡에 위치한 양옥주점은 좀 깔끔한 중식 술집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주셨어요. 실내에 네온 사인을 넣고 한쪽 벽면엔 꽃무늬 벽지를 넣고 모던함을 가져가면
저렴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혹시 고민이 되신다면은 현수장님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바이럴을.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번엔 셀프 인테리어 얘기예요. 제 친구가 컨셉도 다 잡았고 가구나 컬러나 레퍼런스 이미지도 다 찾았대요. 근데 요즘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작업자 섭외해서 해볼까? 내가 페인트를 칠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또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업종 불문하고 30평 미만은 셀프가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신 딱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전에 매장을 한 두세 군데 셀프로 해보셨으면 성공합니다. 인테리어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죠. 리스크, 하자, 사고 어디서 나온다? 나한테 나온다. 그 리스크는 뭐로 메꾸면 된다? 돈이죠. 그렇죠. 설비를 예로 들면 저는 이 벽에서부터 200대고 배수를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설비 사람이 깜빡하고 5cm 더 가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식기세척기와 싱크대와 위치가 또 안 맞아. 그럼 또 그거 뜯어야 돼. 그거 돈 누가 내야 되냐? 내가 내야죠. 인건비로 사람을 불렀냐 견적으로 불렀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셀프 인테리어는 보통 100에 100이 다 인건비로 사람을 쓰세요. 그럼 그분이 5시가 됐으니까 퇴근해 보겠습니다. 이거 잘못됐는데요? 그건 내일 와서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돈 안 받으시죠? 무슨 말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면 전기 공사 다 끝났는데 식기세척기만 돌리면 차단기가 떨어져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셀프를 하다 보면 저는 여기랑 여기 콘센트 필요해요 라고 전기사님한테 말하면 콘센트를 거기다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뭐로 쓸 건지는 말 안 했잖아. 여기다가 핸드폰 충전할 건지 여기서 튀김을 하고 식세기를 할 건지 이런 걸 말씀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작업자분들은. 셀프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식세기는 전기를 3kg짜리를 쓸 거고요. 여기 튀김기 쓰는데 튀김기는 가스용이라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정리해줘야 될 게 지금 설비랑 전기만 말했는데도 지금 무궁무진하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퀄리티적인 부분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셀프는? 컬러감에서도 떨어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떨어져요. 붙박이 의자 컬러와 붙박이 소파 가죽의 컬러가 안 어울린다거나 그 뒤로 벽과의 마감이 뭔가 이상하다거나 이게 인테리어를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예쁜 자재들 사와가지고 붙이거나 바르거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스레드 보면 좋은 목수반장님 만나가지고 그분의 누구도 소개받고 누구도 소개받았고 공사가 잘 끝났습니다. 아니면 릴스 이런 거 많이 찍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5평에서 한 20평 사이들이에요. 소형평수분들은 진짜 목수반장님 하나 잘 만나도 어떻게 다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저희가 봤을 때 한 3푼이면 끝날 거 몇 푼 더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잘하는 게 요새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셀프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톱되고 저희 쪽으로 문의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거 설비 얼마 주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런 거 좀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다음 사연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리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은 3주면 끝난다 하고 어떤 곳은 5주는 꼬박 걸린다고 하네요. 오픈 일정은 이미 정해놨고 렌트 프리도 없이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상황인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오픈을 빨리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좀 짧게 말한 업체를 선택하실 것 같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완공해준다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 또 다른 뭔가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공사 기간을 무조건 짧게 하는 거는 둘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보통적으로 목공이 있을 때는 목공 공정만 들어가고 페인트 때는 페인트 공정만 들어가는 게 원초적으로 맞아요. 왜냐면 목수가 옆에서 먼지 내고 있는데 페인트 바르고 있으면 그게 퀄리티 나오겠어요? 목수가 할 공정, 페인트가 할 공정들을 나눠서 딱딱딱 넣으면 되는데 만약 두 개를 합치면 기간은 줄더라도 마감의 퀄리티가 현저히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마감자들도 양생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타일이 예로 들기 좋겠네요. 타일 깔았다 해서 바로 밟으면 안 돼요. 본드가 굳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양생 시간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수평이 너무 안 맞는다거나 메이지가 이빨이 계속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로 공사 기간을 너무 여유롭게 잡는 업체는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업체일 수도 있고 그 전 현장의 일정이 좀 딜레이 되면서 차질이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전 일정에서 목수가 끝내고 이제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전께 안 끝났어. 그래서 그게 좀 딜레이 돼. 그러면 저는 보통 그냥 주말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버리죠. 고객분들이 가끔 제가 공정표 드리면 이런 질문해요. 왜 주말엔 일을 안 하세요? 요새는 작업자분들도 일을 안 하세요. 근데 일이 딜레이 되거나 일이 뒤로 밀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해야 되는
되는 거고 저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일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예비일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목공이 한 2, 3일 딜레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공정인 페인트도 딜레이 되고 필름도 딜레이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거를 축소시켜 주는 게 주말이다. 그렇죠. 이제 일정이 밀렸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뭐 목수를 구하는 것도 사실 일을 안 해본 사람과 다시 맞춰본다는 게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적인 부분이 이슈가 생길 것 같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레퍼런스를 뭔가 좀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던 공법이나 자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자재를 수급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 그렇죠. 저희가 가끔 이제 플랜테리어 할 때 새벽 시장 가가지고 예산이 사실 많은 고객분들한테는 전문 플랜테리어 업체를 이제 맡기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는데 또 한정적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터 가서 자재 수급해가지고 언제 이거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공사기관을 안내를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 걸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상세하게 공정표가 나와 있는지 동시에 몇 개의 팀이 투입되는지 서로 이제 간섭되지 않는 공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필름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유리랑 가구 설치하는 거랑은 같이 들어와도 돼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지연되면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뭐 이런 거 3가지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사연인데 창업 예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추가하다 보니 견적이 계속 올라가요. 어떻게 예산을 확정을 지어야 될지 너무 고민됩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적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많이 만나보신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오히려 각각의 인테리어 회사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고객이 들었어. 이거 괜찮은 말 같은데? 이것도 괜찮은 말 같은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딱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할 건 포기하셔라. 내가 오픈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고 이럴 것 같은 거는 당연히 넣어야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자주 하시는 말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병이 있는데 그건 보태보태병이다. 저희가 보통 계약하고 나서 디자인 설계 확정되고 나면 미팅을 다시 하잖아요. 이미 대표님들께서 살짝의 보태보태병이 이미 걸려 계세요. 어디까지 보태야 될지 모르시고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장의 매출의 구조가 뭔지를 먼저 명확히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 뭐냐? 인테리어 회수 비용 생각하셔야죠. 우리 주거 인테리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인테리어 쓴 만큼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을 1년 내 뽑겠다, 1년 6개월 내 뽑겠다 이 회수 기간도 지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내에 뽑을 수 있는 금액만큼 인테리어를 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미팅할 때 객단가는 얼마인지 언제쯤 회수가 될 것 같은지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저희야 사실 저희 회사에 이윤을 남겨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시지만 창업을 도와드리는 입장으로서 파트너가 되는 포지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에 쓴 돈을 회수를 언제 할지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다 보면 이게 어찌됐든 이 상가가 내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다 뜯어야 돼. 막 20, 30평, 50평 미만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기서 몇 년 운영하실 거예요? 전 꼭 물어봐요. 잘 되시면 당연히 확장이겠지만 안 되시면 폐업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인테리어 예산을 저는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예산 나와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예산을 가끔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예산이 8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나중에 디자인팀이랑 이제 고객분이랑 얘기하는 걸 대충 듣다 보니까 이게 8천 갖고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얘기해보니까 좀 더 쓰려고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말씀해서 오픈해 주시는 게 디자인 잡을 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뭔가 좀 더 많이 녹여낼 수 있고 이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약간 이면적인 부분이 있는 게 어찌됐든 아직은 인테리어 시장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예산을 내가 너무 확 오픈해버리면은 좋지 않은 업체들에서는 8천짜리 공사를 1억으로 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런 이미지 때문도 약간 숨기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사과하세요. 제가 뭘 사과했지? 저는 그래서 늘 묻잖아요. 예산이 8천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8천 내에 맞는 디자인을 뽑아드릴까요? 아니면 8천보다 살짝 좀 더 오버해도 될까요? 이걸 꼭 여쭤보는 게 계약하고 나서는 이제 대표님이 저를 신뢰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평당 얼마예요? 하루에 요새는 전화가 한 10통씩 오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냥 딱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업종 불문하고 30평에서 50평 2026년 기준으로는 평당 100만 원 30평이니까 3천 50평이니까 5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재 가격이 올라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인건비의 상승도 있긴 하지만 이제 평당 100의 공사는 셀프도 가능할까 말까 근데 50평에
50평에서 100평은 아직 평당 100을 비벼볼 수는 있어요. 근데 비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컨셉과 원하는 이제 디자인을 넣지는 못해요. 그냥 기본 공사 있잖아요. 벽체 올리고 문 달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다. 그럼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되냐? 한 30평에서 뭔가 느낌적인 거 주고 싶다. 이런 프로젝트 만들고 싶다. 그러면 보통 시작가가 평당 이제 한 150에서 스타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수가 50평이 넘어간다. 그래도 요 정도 컨셉 주려면 평당 130 이상씩 150씩 뭐 이런 식은 좀 잡아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설명을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평당 얼마예요 라는 기준이 너무 불명확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요것도 좀 있어요. 2023년도에 했던 프로젝트로 그때 이거 평당 얼마였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진짜 3년 사이, 4년 사이에 코로나 있었지, 지금 이란 전쟁 있었지, 그때 단가와 현재 단가가 조금 갭 차이가 많이 난다. 오늘 최저시급도 많이 차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맞춰볼 건데요. 오늘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확한 기준을 잡고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준 없이 인테리어 업체일 수도 있고 마케팅 업체일 수도 있고 기자재 업체일 수도 있고 이런 업체에 휩쓸리면 창업의 본질, 우리가 왜 창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무너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영님 만약에 우리 이제 전화가 왔어. 아, 소영님 저 뭐 이런 업종에 몇 평에 예산 얼만데 저는 인테리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전화 주시면 그 기준이 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은 뭐 인테리어의 본질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객분이랑 단독 통화하는데 거기다 삿대질하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명확한 나침반이 되실 거고, 기준이 없으시다면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실 이제 현 소장님의 말이 끝으로 영상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테리어에 숨겨진 모든 것을 파헤치는 그날까지 백스페이스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